5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 고급. 자, 심화죠, 심화. 자, 심화. 자, 근현대사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자, 볼까요?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왕이 말하였다. 자,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자, 누구의 분부대로? 자, 서원을 철폐하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좁혀가 알겠죠? 조선에서 서원을 철폐했던 임금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영조. 그리고 어쨌든, 자, 임금 대신 정치했던 흥선대원군. 좁혀가요. 자, 다시 들어가요. 자, 각께서 궁국사물을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권례에 거쳐요 5근영의 군세들을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했다. 그리고 또한 남병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명령을 내렸다. 자, 이거 보는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군란 당시 자, 바로 흥선대원군이 자, 이모군란을 자, 진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인물은 바로 자, 흥선대원군 얘기. 자,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마세요. 이모군란 때 자, 자, 군란 일으켰던 자, 이들이 자,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자, 이제 이들이 이제 대원군을 요구했고, 그럼 고종은 이때 대원군에게 자, 다시 정권을 넘기잖아요. 요 시기에. 그래서 어쨌든 대원군이 자, 이 남병들을 자, 이제 물러가게 하고 자, 이들을 사면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아니면 자, 대원군과 함께 물어봐야 될 게 뭡니까? 예, 바로 척합이죠. 대원군은 또 하나 문호를 닫는 세국정책 또는 통상거부정책. 그래서 병인양요, 식미양요, 그리고 척합이.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요 척합이 관련 사료가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자, 서원철폐로 뭐 이렇게 문제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원군의 정책 확실하게 잡아 두십시오. 자, 1번. 자, 신의부대 장령영은 당연히 자, 정조고요. 자,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 이거는 자, 효종이고, 속대전은 영조고, 그리고 영의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은 자, 독립협회이잖아요. 독립협회가 자, 이 독립문을 세우죠. 서재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31번. 자, 2점짜리 문제네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로 옳게 골라라. 자, 근현대사는 정확한 연도를 알고 있어야 되죠. 중요한 연도들은. 자, 이것은 키워드 어지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서 황성보에서 격렬하게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미국의 신문기사이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신미양요죠. 자, 신미양요 몇 년이었습니까? 1871년. 그래서 1871년, 자, 답은 나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이런, 자, 병인박해, 자, 오페르 도구 사건,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런 것들 좀 잘 나오는, 자, 사건인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32번. 다시 3점짜리 문제네요. 자,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야. 자, 수시사 김규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했다. 전선, 활용과 농기계에 관해서 들은 것은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 김규수가 가연 그러합니다. 자, 수신사. 우리는 강화도 조약 이후 자, 1876년 강화도 조약 맺고 그의 수신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규수.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게 여러분 조금 좀 낯선 사료지만 요거 꼭 갖고 가세요. 특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좀 요 사료 갖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에 가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암행어사. 자, 임금한테 뭔가 문서 받아서 이제 내가 이번에 어떤 문서인가, 자,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가 그 문서를 몰래 봤는데 일본에 가라.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청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에 건너가 크고 작은 일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하되 별도의 문서. 자, 한국사 검정에 이렇게 이 사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암행어사 방식으로 나갔다. 1881년 소위 신사유람단 또는 오늘날 제가 신사유람단 대신에 자, 조사식찰단 또는 문물식찰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암행어사 방식으로. 그래서 이 암행어사 방식으로 나갔다. 어쨌든 자, 76년과 81년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는 자,
개화 정책을 피죠. 자, 통리기무화문과 12사. 이게 1880년에 두었는데, 임오군란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자, 임오군란을 다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시키죠. 그래서 82년 임오군란 때 대원군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자, 미국의 보빙사, 이것도 중요한 연도죠. 83년이고. 자, 운요 사건은 1875년 사건이고요. 한성 사범학교는 2차 가보개혁 때 1895년에 자,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자, 드디어 조약 맺습니다. 이걸 계기로 드디어 천주교 자, 선교가 자, 이루어지는 거죠. 천주교 신앙이 허용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거는 조금 자, 잘 갖고 계십시오. 잘 갖고 가시고요. 특히 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빨간색을 쓴 것 같아서 색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지 빨간색이 난지 이 색이 난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수신사, 자, 1차 수신사, 자, 김기수예요. 등등등. 많지만 김기수 말아도 돼. 자, 2차 수신사, 자, 누가 나갑니까? 김홍지. 특히 이 김홍집이 들어오면서 자, 황준센이 여러분 발음이 좀 그러네. 자, 중국 발음이죠. 황준센이 쓴 자, 조선책량. 이걸 갖고 오잖아요. 자, 세 번째. 자, 3차 수신사는 일종의 자, 임오군란 결과 사재단으로 나갔던 박용호죠. 철종의 사위였던. 뭐 등등등 많지만 이 수신사 1차 자, 김기수, 2차 김홍집, 3차 박용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특히 2차 김홍집과 함께 조선책략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자,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33번 마찬가지. 자, 시기 관련 문제.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 알겠소. 패전개혁과 농민의 신변 보장을 해주시오. 자, 동학운동 당시 전주에서 화약을 맺은 거네요. 근데 또, 자,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 폐지했네. 앞으로 인재 등록에 큰 변화가 있는데, 자, 동학운동은 1894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있었는데, 자, 중간에 1차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자,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에는 직강소 두고 서울에는 교정청을 두었죠? 답은 1번이 되네. 자, 이렇게 여러분 스토리로 풀어내셔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동학운동 관련 문제는 너무 잘 나온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시기 관련 문제로 자 나오니까 자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독립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세웠고, 자 한성전기회사는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대한제국대 1898년 대한제국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심원선 새끼조약은 자 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95년에 이 시모노 새끼조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건약이라는 연호는 자 1895년 바로 자 을미개혁 때 건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가복 요때 요 시기는 개국이라는 연호 쓰죠. 개국이라는 연호 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건약이라는 연호 쓰죠. 그리고 대한제국 때는 자 광무라는 연호 쓰잖아요. 그래서 고정은 3번 연호 씁니다. 자 가보개혁 때 1번에 의해서 개국이라는 연호, 좀 이따가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을미개혁을 계기로 바로 자 건약이라는 연호를, 그리고 마지막 대한제국 때 자 광무라는 연호를 고정 스스로 자 만든 연호는 바로 광무개혁이죠. 자 이어서 바로 이 3, 4번이 그 문제네요. 자 그러면 미출근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점짜리 문제야. 자 주는 문제죠. 자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추진한 개혁, 즉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공부했네.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수업 후 기억에 남는 용어를 입력했어. 입력 빈도가 높을수록 큰 글씨로 표시됩니다. 원수부, 내장원, 탁보공원, 9번 시참, 전제군주제, 양무호, 상공학교, 대한천일은행. 자, 특히 9번 신참, 원수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 그러면 자, 대한제국의 개혁을 물어보는데 대한제국에서 지계를 발급했잖아요. 근대적 자, 소유권, 토지 소유권 제도인.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오곤영에서 이영으로, 이건 뭡니까? 자, 이제 고종이, 자, 고종 초기에 했던 개화 정책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임오군란이 왜 일어났어요? 임오군란이, 자, 이 이영으로 축소된, 자, 이 90군데들이, 자, 불만이 터지면서 임오군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방문국, 한성순보, 이거는 1883년에, 자, 정부가 세웠던 최초의 신문이었고, 홍보 14조는
갑오개혁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자 서양식 근대교육기구 정부가 세웠던 이거는 1886년에. 그래서 어쨌든 고종이 개설은 고종 때지만 고종이 특히 황제 즉위식을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던 시기를 아느냐. 그래서 고종 초기의 개화 정책과 대한제국 개혁 정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35번. 자, 2점짜리 문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 자,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110주년 기념이 온라인으로 거행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인 모가 세운, 자, 뭡니까? 신민회죠. 신민회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에서 무장투쟁 지도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민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신민회는 자, 대성학교, 오성학교 세웠잖아요. 바로 이거. 그 다음에 또, 자, 간주자, 서간도, 삼원보, 일산부, 한웅동, 여기에 독립군 기지 세우고 이 독립군 기지를 바탕으로 자, 지금 이 얘기한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신흥무관학교 자, 110주년 기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자,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독립군을 양성했기 때문에.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이거는 뭐 조선학회고요. 자, 조선혁명선언 중요하죠. 이거는 의열단.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이 사로. 신초의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분화로든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진행했던 운동이고요. 그 다음 독립공채. 이거는 자 1919년 3.1운동 계기로 우리 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드디어 여러분 임시정부로 통합되잖아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했던 활동이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 36번 볼까요? 자,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경제 구군동. 자, 내용 돋보기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도입된 차관을 갖기 위해서 전개된 이 운동은 당시 15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보낸 50여 명의 명단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자, 나라비 값자?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네. 자, 1907년. 특히 대구에서 자 서상동 김광재에 의해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답은 2번 대구에서. 특히 이때 서상돈 씨는 보부상 출신이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뭐 그 정도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될 선지가 있네요. 자 여기 자 회사령 폐지에 영향받았다. 자 회사령 폐지되고 이거는 자, 1920년 회사령 폐지에 영향받아서 자,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 자,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동에 자, 이거는 여기서 주도 역할 이거는 뭐 천독에서 했던 운동이고요. 자, 소년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건 신간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잘 나오죠. 자, 중국, 프랑스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편지. 이거는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자 요런 놓치지 마십시오. 자 37번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이 조약이 체결된 이유 또 사건 순서. 자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지도, 보호, 감리를 자, 간섭하지 않겠다.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준 이게 바로 1905년에 맺었던 포츠머스 조약이잖아요. 뭐 포츠머드 그래도 되고 포츠머스 그래도 되고 번데기 발음 알아서 하시고요. 자,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자, 이거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거 포츠머스 조약 맺고 바로 을사늑약 맺고 외교권 박탈.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1907년에 고종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죠. 그중에 이상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 1907년 이거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영국이 코문도 이거는 1885년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는 자 1889년에 한국중앙총상회 1898년 잠깐 헷갈렸네. 자 1898년 독립협회 있을 때 있었던 단체고요. 그 다음에 자 유인석이
자, 의병. 이거는 을미의병. 1895년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뭐 이것까지 여러분 알 건 없지만 자, 이거는 1879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런 건 삼각형 몰라도 된다. 그래서 지금 러일 전쟁 중에 여러분 자, 소위 카스라 탭트미디아, 그 다음에 2차 영유동맹,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 이거 이외에 일사늑약, 그리고 1907년 자, 헤이그 특사 파견, 이렇게 꼭 순서를 연결시켜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자, 인물사 관련 문제. 자, 이 그림은 누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 독본에 실린 사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자, 유학하고 서유건문. 자, 서유건문 누구예요? 육일준이죠? 자, 육일준은 우리가 기억할 거. 자, 중립파론. 그래서 거무도 사건 당시 자, 우리 빨리 중립화 해야 된다. 그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일본어 망명한 것은 육일준의 친구들이죠. 갑신정변 당시 육일준은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김옥균 등등.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자, 독립화폐는 서재필이고. 자, 배제학당. 이거는 뭐 선교사 아펜젤로고. 그 다음에 자,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 자,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1898년 관민공동회. 여기에 박정량이 자,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료도 확 들어갔다. 만민공동회는 백성들이 모여서 토론회 한 거고, 관민공동회는 정부 관료가 개입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잠깐 이 문제도 우리가 또 변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중립화론 얘를 또 이 안에 집어넣고 연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시기냐. 그래서 여러분 자, 거무도 사건 당시 그 시기에 중립화론이 나왔다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뭐 다시 또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심은 자, 다음 기사에 보도된 자, 민족운동이고요. 2점짜리 문제네요. 자, 민대총회 개최 460명의 대표 참석. 자, 초선 밀립대학 기성의 발기 끝났네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1920년대 전개됐던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함께 자, 이제 이게 정확히 23년에 자, 개최되는데 기성회가 발기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 준 것은 1919년 3.1운동이고요. 자, 사립학교령 이거하고 관계없고 사립학교령은 자, 통감부 시제 1908년에 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 이상제 등의 모금활동. 자, 지금 밀립대학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밀립대학 했고, 자, 통감부 시절 아니죠? 여기는 자, 1920년대니까 조선 총독부 시절이고요. 통감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성의 교육을 강조했던 여성통문. 자, 이거는 1898년 자, 북촌 여성 양반들이 만든 찬양회에서 여성의 인권선언을 강조했잖아요. 아주 가끔씩 여성통문 이 사료가 또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 시기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 한국사 검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출됐던 거. 그래서 그것도 좀 나올만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40번. 자, 이제 지역 관련 문제. 2점짜리 문제네요. 자, 이곳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입니다. 자,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안촌은 이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지만 자, 키워드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됐어. 뭐예요? 자, 러시아 안에 있는 연해주죠. 그럼 어쨌든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자, 독립운동은 자, 성명회, 건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회. 이 네 개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 밑에 보니까 건업회가 답이 됐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자, 숙모학교도 종종 잘 나왔지만 멕시코. 그 다음에 서전서속, 당연히 간도. 자, 그 다음에 임병찬의 독립무궁부는, 자, 국내에서 1910년대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그 다음에, 자, 유학생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은 1919년, 자, 일본 동경에서. 늘, 자, 미국에서의 활동이냐, 자,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이냐, 자, 중국에서 활동이냐, 이런 거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자, 꼭 확인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41번. 정말 어려웠던 문제예요.
41번. 이 문제 정말 어려웠었는데, 자, 이참에 여러분 갖고 가시고요. 3점짜리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 자, 허위. 그럼 우리 허위하면 항상 이인영과 같이 가셔야 되죠. 13도 창의군. 자, 그래서 허위 이인영. 그 다음에 김창숙이 나오는데, 자, 단발령 반대, 의병 참여, 무슨 재판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인영과 함께 13도 창의군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총사령관이 자, 이인영이었는데, 이인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인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장례식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총사령관이 빠진 상태에서 13도 창의군이 자, 서울 진공작전 펼쳤었죠. 그 다음에 자, 김창수 을사늑약 반대 운동. 자, 파리장서. 이 파리장서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1919년에 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죠. 이 파리 강화회의에 자, 김규식을 파견할 때 이 김규식이 갖고 간 문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한 그 문서가 파리장서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전에 발각됐다는 얘기.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나머지 보셔야 돼요. 자, 광군에게 체포되어 스시마. 이거는 여러분 누굽니까? 최익현이죠. 의병 최익현. 그 다음에 일본 침략 과정을 쓴 한국통사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박은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어법으로 이런 걸 속어법. 정확하게 김창수 선생이 어떤 운동했는지 잘 몰라. 근데 속어법을 풀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닐세. 자, 여기 가도 이 스시마 순국 이것도 최익현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일단은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동양 척키캐스의 폭탄 둔지 나석주 이거 이런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 자, 이런 의열단 자, 의열단 활동도 지지해주고 그러면 뒤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김창숙. 자, 그래서 이거 자, 꼭 갖고 가십시오.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네. 틀려도 한국사 검정 자격을 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런 역사, 특히 독립운동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 이참에 틀려도 좀 한번 기분 좋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42번. 자, 일제침략. 자, 이제 뭔가 일제침략기에 일본이 발표했던 자, 그런 사건들의 순서예요, 순서. 자, 그러면 총독은 문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고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서 보통 경찰에 의한 자, 경찰. 또 복제를 정해서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고 조선인 임용도 둔다. 자, 이거 뭐예요? 3.1운동 이후 일제침략 2단계 문화정치 얘기잖아요. 특히 자, 이 문화정치에서의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각 호의 범죄. 자, 범죄 직결력. 이거 일제침략 1단계 연도 몰라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무단통치 헌병경찰 시기에 있었던 자, 얘기. 그 다음에 자, 다시 치안유지법. 이게 1925년 사회주의자들을 검거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큰 틀. 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3.1운동 결과 그리고 자, 이 시기에 2단계 안에서 특히 2단계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1925년 사회주의자들을 누르겠다, 검거하겠다. 이게 치안유지법.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자, 1단계, 자, 2단계, 그리고 2단계 중에 자, 치안유지법. 확실하게 여러분 요런 사료도 놓치지 마십시오. 일제침략. 자, 이 시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일본의 시기부러로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 자, 강조했었죠.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 여러분. 연표 골라라. 자, 연표 관련 문제였고요. 자,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다. 자, 국내 각지에서 자, 모인 대표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철을 둘러싸고 창조파, 개조파를 나뉘어서 경론을 일으켰다.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이스만을 앉히는데 이스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 즉 미국에 있으면서 자, 국제연맹이 우리를 맡아주면 어떻겠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만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됐고, 자, 이때 창조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부 만들자. 무장투쟁론자들이 주장했고요. 자, 개조파는 문제점만 바꾸자. 자, 안청 같은 실력 양속론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국민대표회의 요 사료도 좀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시기를 골라내면 되니까 답은 여기네 뭐. 그래서 좀 이따 어떡합니까? 자, 이 국민대표회의 소집 자, 이후 창조파, 개조파는 빠져나가고 결국은 김구 선생인 현상 유지파들이 자, 이스만 다 탄핵시키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을 취임시키고 그리고 2차 개헌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 연표를 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왜? 또 55에 나올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이게 다 임시정부 활동이고 특히 한인애국단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1932년에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자 이게 김구 선생 이게 바로 4차 개헌 어느 시기에? 충칭 시기에 그래서 마지막 자 충칭 시기에 우리의 독립운동 물어봤던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구별해줘서 자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44번 문제도 여러분 3점짜리 문제 한국사 검정에서 자 54회까지 나왔던 문제 처음 나온 문제예요. 틀려도 돼요. 그러나 자 우리는 또 자 이참에 자 이런 독립운동 했던 분들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독립운동가를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사 검정은 이참에 김창수 선생도 알고 가고 허희 선생도 알고 가고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야 우리 역사가 여러분 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김병노래 자 근데 우리가 나머지 속어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 이거는 김구 선생 김고 김규식 이런 인물이었죠. 등등등. 그 다음에 정읍에서 남한만 단독정부 이거는 이스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균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조소왕. 그 다음 대법원장 자 잘 몰라. 그 다음에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자 1944년에 국내에서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한국사 검정에 진짜 최소한 20번 이상 나왔던 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제 너무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바로 이 법관이었던 김병노 선생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모르지만 속어법으로 답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사 검정 시험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특히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이참에 제대로 보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이제 45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사 검정 맨날 나오는 거잖아. 자 이제 양세붕, 자 중국 의용군 그리고 영능가 전투.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이고요. 자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조선혁명군과 자 여기 중국 의용군 그래서 혁일씨 이렇게 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물어본다. 자 영능가 전투와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여기 흥경성 전투가 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다시 한국 자 독립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 산하에 그래서 이 한국 독립군 지청천을 중심으로 있었던 한국 독립군 원래는 김자진이 이끌어가다가 김자진 죽고 지청천 선생이 이끌어가죠.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뭘 물어봐요? 싸움터. 한국 독립군의 싸움터 조선혁명군의 싸움터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워낙 중요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2번 선지. 자, 자유참변 이후 세력 약화. 이거는, 자, 대한독립군단. 그때 단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중국 팔로군에 편지되었어. 자, 이거는 바로, 자, 여기,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멤버 중에, 자, 일부가, 자, 이쪽으로 김두봉이 이끌어가는 군대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결합해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군의 요청, 이거 정말 잘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한국강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다음에 북만지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의 산하부대는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 독립군. 그리고 특히 가장 잘 나오는 베스트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조선혁명군의 이 문제. 그 다음에 자 한국 독립군. 사도하자 전투, 대전제령 전투 등등등. 그 다음에 한국강복군. 이 3개가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점이 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다시 46번. 자, 시기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기운. 자, 밑줄기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 송탄 이후 무슨 기름, 자재, 공출 명령이야.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자, 태평양 전쟁 1941년에 일어났고요. 자,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송탄 이후와 목탄의 활당량 공출 제도. 그럼 여러분, 일제 침략 특히 3단계 태평양 전쟁 이후 상황이니까, 자, 이 시기의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태영령이죠. 태영령. 이거 뭐요? 자, 1단계. 헌병검찰 시기. 그리고 이 태영령은 3.1운동을 계기로 없어집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문화정치 살살 꼬시자. 그래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태영령. 자, 이게 답이었고요. 1912년에 발표돼서 3.1운동을 계기로 자, 1920년에 없어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자, 이 시기의 사건이니까 그냥 이거는 연도가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연도 외우면서 헷갈려. 자, 이 시기에 국민학교, 자, 징병제, 징용령, 황국시민서사, 일제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 태평전쟁 시기에 여러분 시달렸던 사건이잖아요. 1점이야, 1점. 자, 이제 현대사 관련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또 여러분, 이 가와 나 시기의 사건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와 나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고. 자, 둘째는 지난번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자,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자,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 결과 자, 대통령직 사임 자, 있으만이 해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 4.19 혁명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 방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자, 구애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하겠다. 자, 너무나 역사 또 아쉬웠죠? 1951년 자, 군인들이 5.16 군사정부에 일으킨 쿠데타 일으킨 사건. 그러면 요 시기에 여러분 사건이 뭡니까? 자, 4.19 혁명 결과 이스만 정권 무너지고 자, 장면 내각이 구성됐죠? 소위 이공화국.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장면 내각과 함께 어쨌든 자,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자, 순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4.19 혁명 결과 허정 씨에 의한 과도정부, 허정의 과도정부가 구성됐고요. 이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합니다. 이 3차 개헌 결과 자, 장면 내각이 구성됐고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자, 장면 여기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현재까지 유일한 내각 책임제 자였고요. 그래서 바로 자,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 자,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 골철한 개헌 이게 몇 차 개헌? 네, 3차 개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자 2점짜리 문제였으니까 어렵지 않았네요. 자, 조봉암이 중시된 진보당 창동은 자 1957년이었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58년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조봉암 자 사형 선고 내리고 죽고요. 그리고 진보당 해체되죠. 그 다음에 국가보위 내각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그 시기에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전두환이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 계엄 사령관은 그 전에 됐고요. 어쨌든 자 전두환 정부 자 그 시기 바로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거는 농지개혁 자 1949년에 법이 제정됐고 1950년 부분 수정돼서 50년에 실시했던 자 얘기. 그 다음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유신정부 때. 그래서 이런 사건도 매번 잘 나오니까 놓치지 마세요. 아,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여러분? 요거.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좀 길게 얘기해야 좀 되는데, 제가 좀 짧게 얘기해서. 일단은, 자, 이제 이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어쨌든, 1979년, 자,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신군부의 군사 반란 사건. 그리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행될 때, 요때는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요때 구성이 돼요. 요 시점에. 그래서 여러분, 요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얘기죠. 자, 2점짜리 문제네요. 자,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였어? 김영삼 정부 때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철거. 자, 대통령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식민지 잔재로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1995년 사건이니까 자, 김영삼 정부 때 물어보는 거. 자, 김영삼 정부 때 우리는 1990년에 경제개발 협력기구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 그것도 좀 한국사 검증에 나왔던 거니까 볼까요? 칠레와 FTA 칠레와 자유무역 합정은 이거는 2004년 연도는 몰라 되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양성평등 호주의 폐지도 이것도 연도 몰라 되지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 이게 바로 구차개헌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바로 이 마지막에 이 구차개헌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굴욕적인 대일외교. 우리가 일본과 1965년에 박정희 정부 때 일본과 국교를 다시 맺었고요. 그래서 바로 1964년에 6.3시 바로 이 대일국교 외교 반대하면서 6.3시가 진행됩니다. 이런 연도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부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연도를 물어보지만 한국사 검정은 큰 틀 하에서 보니까 그냥 크게 보십시오. 자, 49번. 이건 또 어느 정부냐? 코로나 시점에 나올 만한 문제였네요. 여러분 질병관리본부가 출범됐어.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가 주최됐고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였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뭐였습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 민주노총 총동맹. 이거는 여러분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IMF 조기 상환. 이거 언제였을까? 김대중 정부 때죠. IMF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1997년 IMF 터졌고요. 그리고 김대정부 때 조기 상황이 이루어지죠. 연도 몰라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제도. 이거는 1968년에 박정희 정부 때 중학교 뺑뺑이 제도가 이루어졌죠. 그 전까지는 중학교도 입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일 문제죠, 여러분. 통일 문제. 순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취지선언.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 같은 민족으로 보겠다. 이거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아니고요. 1988년. 네, 얘기되죠.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 만든 것은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에 합의하겠다. 이거는 2000년 김대 정부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얘기되는 거니까 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 나, 다로 돼 있으니까 나, 가, 다가 답이 됐으니 답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제 54회 한능검 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회를 위한 일종의 파이널 특강으로 여러분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7회 한능검 문제 제가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해드린 그 문제는 늘 여러분 또 보고 또 봐도 좋은 강의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 더 이런 정리하시면서 55회 시험을 여러분 기분 좋게 쉽고 빠르게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능검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번 더 살펴본다. 거기에 좀 우리가 목표를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웠던 주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늘 나왔던 기출선지, 기출문제에 초점 맞추면서 가셔서 원하시는 급수를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